수석이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 사정기관, 권력기관들을 감시하고 지휘하고 이런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간 연락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것도 있지만 소위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이런 역할도 하지만 원래는 민정이라는 게 민심의 동향을 대통령에 그대로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린 상황입니다. 청와대 도착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로부터 꽃다발을 전해받는 모습인데요. 네, 청와대 앞 구유수대 삼거리로 예측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주민 환영 행사가 열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까도 플래카드도 있었지만 대통령님 네 분을 환영한다는 환영 플래카드도 있었고요. 주민들은 특히나 더욱더 반가운 모양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청운동 효자동에 그동안은 아마 저 청운동 효자동 지역이 굉장히 좀 주로 집회 장소가 되는데 이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장소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오랜만에 지금 좋은 분위기를 가질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광화문 얘기도 나왔었는데 광화문 관련해 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에 김영호 씨가 단식할 때 단식 중단 요청하면 동조 단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염이 굉장히 길었던 모습이 이번에 후보 유세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마침 세월호가 또 인양이 되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역시 또 광화문에서 아직도 텐트가 남아있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어떤 재정립이 될 것인지 것도 중요한 가져갑니다. 네, 그 대통령이 이번에 광화문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약간 광화문이라는 게 일종의 진보 세력이라든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많이 이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광화문 청사 시대를 여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거로 봅니다. 아마 경호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간 뒤로 청와대 본관에서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저에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저에도 자주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청와대 본관에 근무하게 되는데 그 본관이 청와대 그 비서진들, 수석비서관이라든가 비서진들이 근무하는 소위 비서동하고 한 500m 가량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출입을 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수석비서관이라든가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을 만나러 본관에 갈 때는 또 거기서 검색대야를 또 통과해야 돼요. 검색 통과하고 여러 차례의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벌써 청와대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 심리적인 약간 위축을 느낀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겠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만나겠다고 보고하면 소위 거기에 문고리 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로 오려는 거냐. 대통령이 다른 일정으로 안 된다. 오늘부터 이러다 보면 한두 번 저 보고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안 된다 이러다 보면 진짜 반드시 내 국가의 안보라든가 경제에 대한 긴급 현안이 아니면은 보고하러 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과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참모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게 심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역대 대통령 때 사실 대부분 그런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던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바로 비서진들하고 옆에서 근무할 수 있으려면 광화문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측면인데 지금도 경호가 상황한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과 함께 일일이 손 악수 다 해가면서 저렇게 해가시는 모습이 지금 김 부장님 얘기했던 대로 어떤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통을 위한 그런 모습들. 지금 탄핵에 따라서 대통령이 보궐선거 방식으로 치러가지고 당선되면은 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과정 자체가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어제까지 바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돼야 하니까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따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거대한 대통령 취임식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졌는데 마침 거대한 대통령 취임식이 아니고 아주 간소하게 심사 하나 정도 하고 대통령 취임 선서 정도 할 정도 하고 이제 지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괴리감을 느끼지 않는 혹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 왜 백악관에 들어간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아주 소통도 하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못할까 가보니까 백악관 들어가고 나면 일반 시민들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른 권위도 받게 되고 하는데 그 괴리감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그게 또 구조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청와대를 따라서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런 데서 또 의미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백악관도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백악관도 그런데 우리나라 청와대는 아주 심하게 예. 자기 참모진들과의 괴리감이 생겨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백악관만 해도 바로 대통령하고 이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들이 바로 옆에서 근무해요. 저희 웨스트 윙이라고 바로 옆에서 다 근무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그 권위, 좋은 의미의 권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리, 국민과의 거리가 생기는 게 생기는데 이번에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당선돼서 인수위를 거치는 동안 2개월 동안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하면서 참모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더욱 그 권위를 좋은 의미의 권위가 아니라 다른 식의 권위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부정행위를 만드는데 앞으로는 바로 오늘과 같은 이 대통령의 모습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바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하고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화면 보고 계신데요. 약간 저기 좀 환호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무슨 뉴스에서 연예인이 이런 나오고 장면을 잘 저는 못 봤던 것 같고 예. 굉장히 국민들과 함께 한데 어울리는 모습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감격적인 장면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보기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하나 차단막이 없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국회 쪽에서 있다 왔는데 네. 국회 쪽에는 이제 차가 지나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는 없던 그 차단막들. 새로 만든 게 바리케이드들이 있었군요. 바리케이드를 예. 쭉 길을 따라서 쳐놨던데 여기는 보니까 동네에서 그런지 전부 이제 상관없이 길에 나와서 주민들이 같이 만나고 환호하고 그러니까. 예, 소통을 철저히 하더라도 경호라든가 이런 거에는 또 100% 만전을 다 기해야 돼요. 예, 그렇겠죠. 자, 이제 주민 환영 행사를 다 마치고요. 청와대 내로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그 말씀드려도 말았지만 옆에 계신 이제 김정숙 여사, 영빈에 대한 관심도 많을 텐데 네. 경희대 성악과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 온라인상에서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평을 보면 좀 굉장히 밝고 뭐 사랑스럽다 그런 이미지다 이런 뭐 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경희대 시절에 네. 거기서 만나서 소위 연애를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위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저희 시위에도 참여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구치소는 그 경찰서에 간 적도 있는데 거기 와서 이제 면회도 오고 그러면서도 고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연애하는 과정 이후에 고시에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부터 보면은 음악을 전공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좀 따르고 좋아하고 좀 그랬던 그런 그 보면 그 문재인 후보가 쓴 책 운명이라든가 이런 책에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김 여사가 더 좋아했던 겁니까? 누가 좋아했는지 서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김 여사가 문재인 후보의 그러한 예. 그 굉장히 성실한 모습 그리고 뭔가 이 정의감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을 입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직원들이 좀 이렇게 문재인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신임 대통령을 지금 이제 청와대 직원들의 박수를 맞이하고 받으면서 또 꽃다발도 받고 있는데요. 청와대 직원들의 또 환영을 받게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박수를 치면서 환영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좀 몇 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청와대 직원들도 기분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저기 한 뭐 49일 동안 얼마 네. 하여튼 그동안에 공백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이제 거주하는 대통령이 이제 바뀌게 된 건데 그동안에 공백을 했다가요. 어쨌든 뭐 그동안에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게 그날 환영을 받고 축하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겠다 했었는데 몇몇 대통령은 좀 괜찮기도 했었지만 대체로는 나올 무렵에 그렇게 환호를 받았던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예. 그래서 들어갈 때 이상으로 나올 때도 많이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여기 청와대 직원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네. 청와대 직원에서 소위 6급 이하 직원은 대부분 이 전문직 기술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을 잘 모시는 이런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 그동안에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새 대통령 온 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축하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5급 이상 중에서도 보면은 절반 이상이 소위 말해서 그 늘공이라 그래서 파견 공무원, 공무원이죠. 다른 그걸 늘공이라 그러든 늘공무원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파견된 이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느 정권에 특별히 연관된 게 아니어서
거기에서 어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을 따라서 들어간 공무원들은 예. 저기에 좀 남아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 가지 성향이 교차할 텐데 예. 늘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느 대통령도 잘 모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최 대통령의 이런 이렇게 취임하게해서 들어오게 된 거를 네. 굉장히 아마 환영하고 축하하게 될 겁니다. 네, 청와대로 입성하는 문재인 새 대통령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제가 김정숙 유서를 자세히 잘 모르는데요. 그동안에 대체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영분이 된 입장에서 포즈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그전에 이제 후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 문재인의 이제 부인으로서 그냥 봤을 때하고 오늘은 보니까 복장도 그렇게 하고 표정도 국회에 들어갈 때 보니까는요 완전 영부인 티가 확 나는데 굉장히 인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보자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동치미 말씀해 주실 거 내조라는 말도 있으세요? 있더라고요. 예. 고구마를 보완해줄 동치미 내조다 이런 예, 표현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김정숙